최근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자동차를 3단봉으로 가격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보복 운전을 당했던 아찔했던 기억이 한두 번 있으실 텐데 가벼운 처벌이 이 같은 위험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의 위험성과 그 근절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앞에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예. 또 뭐 이 진로 방해를 한다든지 또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또는 심지어는 뭐 뒤에서 직접 추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급히 끼어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십 분 동안 길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밖에도 다양한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직접 뭐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 보복 운전이 한쪽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보복 운전을 수십 분 동안 지속을 하면서요. 예. 이 도로상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예. 이러한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안전에 즉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 두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외에도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차 사고의 문제,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복 운전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또 이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네.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증거 자료가 없게 되면 상당히 뒤집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앞에서 먼저 추월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뒷차를 추돌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뒷차 자체가 안전거리 미확보 측면에서 거의 다 과실비율이 훨씬 더 크고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두 다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고요. 더더욱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고 도로상에서 2차 사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직접적으로 앞뒤차의 간격을 보게 되면은 충돌이나 추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운전 문화, 또 과격한 운전 문화가 이러한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유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문화 차원의 문제로만 이렇게 환원을 시키면 뭐 대책이라든가 이걸 또 끊을 수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의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벌 근거에 대한 부분들, 또 강화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측면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 양면성이 가미가 돼야지 실제로 이런 보복이나 난폭 운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복 운전을 특정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일단 최근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이 보복 운전에 대한 어떤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보복운전, 특히 자동차 자체를 이렇게 보복운전하는 경우에는 흉기로 간주해서 아주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흉기 사용하는 협박죄다, 또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교통방해 치사죄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처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 근거가 조금씩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또 세분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또 좀 명문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좀 정확한 사례라든지 또는 판례가 다양하게 나오면서요.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사례들이 많이 모아져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협박 운전의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돼 있고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목격이 된다면은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수갑까지 채우고 현장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흉기로 간주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적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실제로 당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고 구제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증인이 있어도 괜찮고요.
입증이 가능한 증거 자료가 있게 되면 이거를 이 보복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